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여행 다 늘어나고 요즘 밖에 나가면 해외 여행객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 것을 체감할 수 있어서요. MBN 골드의 조기준 매니저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뭐 항공주라든가 이제 네. 여행 관련주는 뭐 지금 사야 되지 않냐. 어제 보면은 이제 뭐 그 하락장에서도 이제 제주 항공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네. 그다음에 크게 낙폭이 크지 않았습니다. 항공주뿐만 아니라 이제 여행 관련주들도 지금 선침의 관점에서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일본에서도 지금 무비자로 이제 여행을 네. 시작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한국인들이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엔달러가 이제 엔화가 약세기 때문에 더더욱 많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제주도 안 가고 일본 가신다고 그렇죠. 네. 들으시던데 저는 근데 항공주나 여행주 아직 손이 안 가는 게 실적 이슈나 환율 여전히 부담스러워가지고 그러니까 뭐 차트상으로도. 최정점은 찍지 않았을까요? 최악은 그래요? 지났다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해야지 이제 그게 뭐 흑자까지 돌아온다 그러면 너무 긴 시간이 필요할 것 그러면 같고요. 투자 못 하겠죠. 저 그렇죠. 같은 사람은.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간의 거래 특징주는 무엇이 있었는지 먼저 살펴보시죠. 전해 주십시오. 네, 시간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성장주 중심에서 큰 약세를 보이며 이 카카오 계열사가 다시 52주 신저가를 경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나마 반가운 소식이 들렸죠. 이 카카오 게임즈의 라이온하트 상장 철회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로 인해 시간 외에서 카카오 그룹주의 일제히 상승이 나왔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까지 일제히 상승을 보이면서 훈풍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네, 그리고 연속성을 가졌던 모멘텀도 있습니다. 바로 리튬이었는데요. 이 어제에 이어서 EV 첨단 소재가 그 리튬 모멘텀으로 시간 외에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 본장에서도 정부의 리튬 비축량이 12일치에 불과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이 시간 외에서도 후속 매수세가 유입되었습니다. 네, 그 밖에도 오늘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는 휴마시스입니다. 이 소액 주주들과의 충돌이 예고되면서 경영권 분쟁까지 확대될 수 있다라는 전망에 시간 외에서 가격 제한선까지 올라가는 모습 확인되었습니다. 시간의 특징주 체크해봤습니다. 야, 이 야수의 심장을 가진 조기준 매니저님. 오늘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 네. 와. 원래 제가 이제 그렇게 거의 상친 종목은 거의 쳐다도 보지는 않는데요. 네. 왜냐하면 근데 이제 카카오 게임즈는 사실은 카카오가 최근에 미움을 받게 된 계기가 예. 사실 그 라이온하트의 상장 이슈로 인해서 지금 안 그래도 장이 안 좋은데 카카오에 대해서 뭐 기름을 붓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철회를 했어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그 종목에 대해서 지금 카카오 게임즈를 살펴봤고요. 지금 현재 3조 이하로 시총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에는 이 회사가 이제 그동안에 악재가 뭐냐면 우마무스메. 네, 요게 이제 그런 뭐 악재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논란이 사라지고 있고요. 예. 사실은 이게 이제 일 매출을 12억으로 잡았는데 그래도 7억 7천이에요. 그러면 그 매출과 더불어 이제 오딘의 업데이트 이후에 이제 4분기에 또 실적이 나올 거고 그러면 그동안 이제 그 이 회사의 미움을 받았던 게 이제 해소되면서 한번 지금 이게 11만 원대에서 지금 현재 급락해서 지금 야. 3만 5천 원대까지 떨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제가 보기에는 오늘 이제 카카오 모든 그룹주를 끌어올리면서 그래요. CPI 지수 이후에 이제 악재가 해소되면서 이제 상승 흐름이 나올 거고 카카오가 전반적으로 카카오 게임, 카카오 그다음에 이제 뱅크까지 그다음에 뭐 다 오늘 상승하지 않을까 싶어서 진짜. 카카오 게임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기준 매니저님 야수의 심장을 가졌다고. 지금 이 시점에서 카카오를 매수해라. 네. 물론 그 어제 라이언하트 상장을 철회한 것이 장 마감 이후에 나왔고 네. 그것이 오늘 시작하면서 반영이 될 거는 분명한데 그래도 지금 카카오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라고 하시는 건 뜨거운 오늘 가슴, 이제 그 뜨거운 사실 가슴. CPI 지수가 사실은 뭐 다들 우리나라 전 세계 인류가 네. 미국의 CPI를 그렇게 관심 갖고 쳐다본 게 있었나 싶어서 지금 인류가 사실은 그리고 예. 그 처음에 똑같은 겁니다. 전쟁이 처음 났을 때 우크라이나에 미사일이 몇 발 떨어졌느냐, 3발 떨어졌느냐, 4발 떨어졌느냐 그렇게 관심 가졌는데 지금은 미사일 떨어진지도 떨어졌구나 그렇듯이 최근에 3개월 동안 CPI 지수가 9.6 찍고 지금 계속
조정 중이거든요. 그것만으로도 호재인데 0.6이 올랐네, 0.4가 올랐네, 뭐 이렇게 그러면서 너무 포커스를 갖다가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10% 이상 올라가지 않는 한은 예. CPI 지수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거고 0.7을 올리는 것도 기정사실하고 이제 예. 그 우크라이나 사태처럼 무뎌질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CPI 공포에서 벗어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지금 현재 하락했던 카카오 형제들 우리 시장을 끌어내렸던 네이버 카카오가 반등에 선봉에 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바닥입니까? 저는 뭐 단기 바닥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장기는 다릅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게 단기적으로 이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핵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또 한은 전제 조건이 그렇죠. 필요하겠죠. 좋습니다. 카카오 그룹주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어제 그 라이언하트의 상장 철회 소식과 관련해서 카카오 그룹주들이 오늘 일제히 상승하지 않겠느냐라는 네. 조기준 매니저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수급 특징주도 살펴볼까요? 전해주십시오. 네, 정말 저렇게 야수의 심장을 가져야 투자도 할 수 있나 봅니다. 이 최근 시장이 정말 매수가 사라졌습니다. 이 얇아진 호가창에 팔자가 쏟아지니 어제장 정말 힘없이 밀렸는데요. 이 속에서 과연 외국인과 기관은 어떤 기업을 연속해서 사들였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국인은 계속해서 두 대장주의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8일 연속해서 담아내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는 무려 10거래일 연속성을 보이며 사들였습니다. 특히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인텔로부터 인수한 중국 다롄 공장도 이 1년 동안 수출 규제에서 벗어났다라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로써 SK 하이닉스가 운영하는 모든 중국 반도체 공장이 이 미국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진 겁니다. 이 같은 소식에 어제 0.96%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외국인 원전주도 담았습니다. 이 미국 유명 자산 운용사죠. 뱅가드 그룹이 미국 SMR 원전 기업 뉴스케일 파워의 지분 투자를 단행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네, 이 같은 소식에 뉴스케일 파워와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담아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는 방산주로 LIG 넥스원을 사들였는데 어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더 우위 종목을 올리며 강한 매수를 보였고요. 그 밖에도 바이오로 셀트리온을 사들였습니다. 이 램시마 IV로 3분기 실적 전망, 성장세를 볼 수 있다라는 증권사 분석이 나오면서 그 기대감으로 6일 연속해서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기간 넘어와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일단 시장이 요즘 주목하고 있는 뜨거운 키워드죠. 2차 전지로 이 방어를 해보겠다라는 움직임입니다. 에코프로비엠, LNF를 5일 연속해서 사들이고 있고요. 이 같은 모멘텀으로 폐배터리에도 강한 관심을 보입니다. 성일, 하이텍, 세빛캠 역시나 연속성 보이면서 담아내고 있는데 이 세빛캠은 내년부터 100톤 규모의 탄산 리튬 추출 설비가 가동될 것이다라는 소식을 전했고요. 이 같은 소식이 상승 탄력을 더하며 3% 넘는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또 52주 신저가를 경신한 네이버입니다. 이 계속된 추락에도 증권가에서는 네이버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유지했는데요. 이 중장기적인 성장성은 충분하다라는 전망에 기관 3일 연속해서 사들이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 수급 체크해봤습니다. 외국인은 최근에 9일 연속 사고 있고 기관은 그렇진 않지만 요즘 사는 종목들의 특징들을 보면서 외국인은 시장을 사는 느낌이 있고요. 외국인은 시장을 산다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공매도 환매수가 주로 이룰 거라고 쇼커버.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공매도 치다 이제 뭐 이러면 안 되겠다. 이제 뭐 차익 실현하는 거죠. 네, 추가적으로 이제 증한 기금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금지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제 그래서 매수를 이제 대기업 위주로 하는 거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는데 그 가운데 저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어제 이제 100만 주를 샀어요, 외국인들이. 근데 기관들은 120만 주를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 7%가 빠졌고요. 그다음에 사실 대주주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매도를 하면서 이제 하락했던 요인에 의해서 잘 가던 주식이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23,000원대에서 지금 현재 이제 뭐 거의 7,000원도 아니고 12,600원까지 지금 하락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 두산 에너빌리티를 안 산다 그러면 사실은 낙폭과대 종목으로 그러니까 6의 주식을 잘 보시면 공매도 6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수량으로 봤을 때 최근에 3개월 동안 공매도 6위예요. 물론 대한전선이 1위이지만 시총으로 봤을 때도 가장 높은 주식의 수량이 가장 높았던 걸로 보고 금액장으로도 뭐 탑
3 안에 들어가는 주식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공매도 규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증강기금이 들어오고 그러면 우선적으로 상승할 것 같고요. 사실 기관들이 많이 팔았습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현재 어제도 100만 주 사는 걸 보면 130억 원어치를 매수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매출액도 괜찮고요. 최근에 이제 대주주의 매도에 의해서 뭐 물량에 의해서 하락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공매도에 의해서 하락을 했다면 이제 반격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해서 두산 에너빌트를 꼽아봤고요. 뭐 현재가에서 사신다 그러면 목표가는 일단 기본적으로 15,000원까지 짧게 잡아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2만 원까지 한번 노려보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요즘 시장이 또 어렵다 보니까 15,000원까지 잡고요. 손절가는 11,0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야, 오늘 야수의 심장 조기준 매니저께서 많이 떨어진 종목들 위주로 말씀을 해주시고 원전주도 반토막 났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오늘 야 기가 막히네요. 전반적으로 저는 이제 증시가 다 오르겠지만 저는 네. 사실 어제 CPI 지수 나오면서 가만히 예. 생각해 보면 예. 언론에서도 그렇고 전 모든 국민이 0.3, 0.4를 예. 다 알아요. 예전에는 CPI가 뭔지도 모르죠. 몰랐는데 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전문가들만 알았던 영역을 개인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0.4면 그 9.6에서 8.3, 8점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 작년 연말부터 그 물가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작년 YO to Y 비교한다면 점점점 그 폭은 축소될 거고 패드에서 2.6 뭐 네. 예상하는 거를 맞아떨어 시간이 지나면 네. 월별로 지나면 결국에는 그 점점 7점, 뭐 8, 6점 계속 떨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너무 빨리 금리 인상하자마자 그 다음 날, 뭐 그 다음 달에 인플레가 꺾이기를 바라는 거는 너무 과한 게 아닌가. 오케이.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 좋습니다. 주거 비용이라는 게 그렇게 월세가 그렇게 하루아침에 빠지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그렇죠. 그러니까 더 올라가지 않는다 그러면 더 올라가지 않는다면 수치는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지나면 해결될 거기 때문에 너무 모든 국민이 CPI 지수만 쳐다볼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렇게 많이 빠졌던 종목들 위주로 반등폭도 클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예, 두산 에너빌리티 네. 이 외국인 특징주의 관심주로 꼽아주셨고 기관은 어떻습니까? 기관은 사실은 다 팔았기 때문에 뭐 특이하게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다 매도를 했기 때문에 기관 매도를 했기 때문에 그 산 거는 이제 SK 하이닉스나 몇 개 있는데 성일 하이텍을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는데 어제 그 140억 원어치 10만 주를 투신해서 샀거든요. 그래서 그냥 특징주로 말씀드렸고 네. 사실 이거는 이제 월말에 약간 보호유수 물량이 있습니다. 80만 주 있는데도 10만 주를 샀어요. 그러면은 기관도 분명히 보호유수 물량이 나오는 걸 알면서도 매수한다는 건 어제 폐배터리 관련 주들이 상승을 했거든요. 코스모화학이라든가. 그래서 저는 폐배터리 관련주 중에 탑으로 이제 성일 하이텍을 보고 있고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 가격대에서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조정식 매수인데 뭐 안 빠지고 있어요. 사실 조정을 거치면 추가적인 매수를 하면 좋을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폐배터리 1위고요. 지금 캐파가. 그래서 이 주식은 꾸준히 관심을 갖고 사 모아야 된다. 지금 뭐 바로 뭐 매수해서 단타로 들어갈 게 아니고 폐배터리 관련주는 계속 성장을 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뭐 차가 나온 배터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신규 공장을 지으면 거기서 분량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갖다가 다시 재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장을 증설하면 할수록 폐배터리도 계속 매출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성일하이텍을 꼽아왔고 현재 가격에서 매수하신 다음에 뭐 단기적으로 뭐 18만 원까지도 한번 보셔도 되고 중장기적으로 네. 20만 원 이상 노려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장 첫날 이 종목 가지고 오셔서 저에게 많은 집중 질문 세례를 받으셨죠. 네. 성일 하이텍의 남자 조기준 매니저님 여전히 모아가자라는 입장이시고 자 다음은 사모펀드 순매수 특징주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미녀와 야수와 함께 고품격 경제방송 성공습관 투데이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수급에도 야수는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절대적 단기적 수익을 지향하는 바로 사모펀드인데요. 일단 뭐 사모펀드 이번 주는 2차 전지로 강하게 캐리한다라는 뉘앙스입니다. 일단 기관과 함께 에코프로 또 성일 하이텍 강하게 매수한 모습 확인되었고요. 외국인과 함께 SK 하이닉스까지 반도체주 강하게 사들였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아픈 손가락도 함께 담았습니다. 이 네이버 카카오뱅크를 매수한 건데요. 이 단기적 수익을 지향하는 사모펀드입니다. 이번엔 좀 방망이를 길게 휘두르려나 봅니다. 이 네이버까지 강하게 사들였고 카카오 그룹주까지 매수를 했습니다. 네, 과연 야수는 이 사모펀드 종목 중에서 어떤 기업을 선택해 줄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카카오뱅크를 아. 뽑았습니다. 사실은 오늘 카카오뱅크로 다 이렇게 도배를 하고 싶은데 아, 카카오 그룹주요. 왜냐하면 이제 카카오가 이게 이제 39,000원에 공모를 했는데 지금 현재 16,550원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낙폭도 과대했고요. 우리 사주 받은 사람들도 뭐 4억이 손실이네, 2억이 손실이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하락을 했고 또 하나는 이제 충분히 빠질 만큼 빠졌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사실 비쌌어요. 모든 은행을 합친 시총만큼 비쌌는데 지금은 이제 뭐 크게 하락을 해서 이제 10조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현재에서는 관심을 가져도 7조 8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은행 비교했을 때 물론 아직도 그렇게 실적으로는 따라가지 못하지만 괜찮다 보입니다. 그래서 낙폭과대 종목과 더불어 뭐 시그니처 종목이기 때문에 카카오뱅크 한번 꼽아봤고요. 목표가는 기본적으로 한 2만 원 정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예.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컨셉 명확하시네요. 카카오 그룹주들 그리고 또 공매도 쇼커버 들어올 종목 중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뭐 이런 컨셉으로 오늘 시장을 보신다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MBN골드의 조기준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